안녕하십니까. 화요일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국립무형유산원 바로 옆에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4년 전부터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예산도 40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확정하지 못했고 언제 착공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바로 양옆에는 전주시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6,800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갖고 포장을 했는데 아직은 그 정부의 결정이 없는 거 말은 없네요. 무엇을 질란가는. 문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복합단지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주시도 복합단지 사업의 하나로 400억 원을 들여 문화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추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5년 동안이나 땅을 사들이면서 전수교육관을 짓겠다는 것 말고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부지 매입비로 들어간 수십억 원의 예산만 땅에 묶여버렸습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장기 표류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주시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국립무형유산원 부근의 사업 부지는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도록 짜임새에 있는 사업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도내 대표적인 자사고지요. 상산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시 선발 제도가 도입이 됐고 여기에 정부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신입생 모집을 마친 상산고의 경쟁률은 1.32대 1로 집계됐습니다. 350명 모집에 480명이 지원해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단위 모집인데도 2015년 이후 모집 경쟁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절대 못 가거든. 상산고 떨어지면 전고도 못 가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죠. 특히 남학생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도 단위 모집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일 신입생 모집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사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김승환 교육감도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3월에 시작하던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내년부터는 1월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올리고 평가 지표도 깐깐하게 적용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차이, 빈부격차가 교육의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이 불평등의 고리를 하나 차단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도내 3곳의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는 내년에, 남성고와 중앙고는 내후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사업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과 신항만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1조 1,186억 원.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올해보다 25% 늘면서 처음으로 한 해 1조 원이 넘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9천억을 2천억이 올라가는 1조 1,000억까지 만들어서 우리 새만금이 이제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전라북도가 요구했던 1조 4천억 원에 비하면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부 도로망과 함께 핵심 기반 시설인 신항만 1단계 부두 설계비 31억 원이 제외됐습니다. 2,500억 원의 민간 자본 유치가 힘든 만큼 정부의 직접 투자 사업으로 바꾸는 일이 늦어지게 된 셈입니다.
2023년까지 새만금에 바닷길을 여는 1단계 신항만 완공이 쉽지 않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서도 같이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저희들하고도 공감을 같이 했지만 이제 예산을 다루는 그 기재부가 아직 절차상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좀 이견이 있어서. 신공항 역시 조기 완공에 필수적인 기본계획 수립비가 따로 반영되지 않고 절차를 이유로 예비비에 반영됐을 뿐입니다.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조기 건설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투자는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주말 원내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총선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의원 정수가 10%가량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300석인 국회의석은 330석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도내 지역구는 10석에서 8석 정도로 줄고 비례대표로 서너 석을 추가 선출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독주해온 지역 정치 구도가 깨지고 정치적 지분이 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공존하는 다당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선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훨씬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걸 이미 짧은 기간이지만 겪은 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의석을 최소한 30석에서 60석은 늘려야 하지만 반감이 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 불과 이틀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입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야3당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내디딘 발걸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비로소 출발선에 섰습니다. 총선이 1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인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러기가 쉬어가는 백사장을 볼 수 있다는 비비정. 아래로는 소금을 실은 배들이 오갔다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완산 8경 중의 하나로 불립니다. 바로 옆에는 일제강점기 호남 평야 쌀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경강 철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경강의 생태를 보존하고 강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5개 시군이 만경강유역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6개 기관은 2020년까지 예정된 만경강 정비 사업을 계기로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 등 친수 공간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태환경 보전과 역사, 문화, 관광 분야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적으로 취급했던 그런 하천의 요소들을 선적으로 또 도시와 연계해서 더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다만 만경강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시군별로 만경강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면서 시군 간의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농업용 드론은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데요. 장수군이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 유치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진 순창에는 변전소가 신설됩니다.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외래 해충 방제 등 효과적인 농약 방제를 위해 장수군이 드론 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장수군은 지난달부터 드론 무인항공 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6명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다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남원시는 여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 친화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수급의 차질이 우려됐던 순창군에 변전소가 신설됩니다. 순창군과 한전은 내년 4월부터 풍산 제2농공단지에 변전소 건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라며 변전소 신설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실 오수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2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임실 오수면에는 지금까지 70억 원이 투입돼 공영주차장 조성과 원동산 공원 정비, 가로경관 정비 사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의 중고차 수출 복합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중고차 거래소와 품질 인증센터, 수리시설 등을 갖춘 중고차 수출 복합 단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를 수소 상용차의 생산 거점으로 키우기로 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서 2021년부터 8년간 전경용 버스 800대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만금 신공항 등 전북 현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내년 1월에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시도의 대형 사업 33개 가운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구축과 지역 전략 산업 등으로 중심으로 내년 1월에 이른바 예타를 면제할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만금 신공항 등 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주시민회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업체의 면허를 환수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모 버스업체의 사주가 평화동에 있는 차고지를 본인의 업체 그리고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이중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전주시는 이 업체의 버스 면허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합니다. 감사 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도내 760여 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 학교 실명과 지적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시험지 유출과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 등 민감한 사안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한 채 재무감사 결과만을 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 일자리 1,200개를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113억 원을 지원받아서 1,2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11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과 바이전주 우수업체 지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된 것을 기념해서 특별전이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모레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씨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씨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출판물과 영상, 그리고 천하장사에게 수여되는 황소 트로피 등이 전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 9도 등 6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한때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약하게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면 부동마을 주민들이 60만 원을, 장수군 장수읍 두산마을 주민들이 40만 1,000원, 장수군 장수읍 송학골마을 주민들이 27만 3천 원을, 장수군 장수읍 신리마을 주민들이 13만 9천 원을, 장수군 장수읍 신촌마을 주민들이 10만 3천 원, 남원시 주천면 하주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 주민들이 15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